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인데요. 어제는 철원의 낮 한때 기온이 35.8도까지 올라 이 지역에서 현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88년 이래 기온 최고치가 바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더위는 한풀 기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야외 활동 시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주말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폭염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취약 분야 중점 관리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행구 수변공원에서 신월랑이라는 고유 지명을 테마로 제1회 신월랑 달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부터 10개 시군에서 12개의 주말 야시장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6월 2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어제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정아 현 도당 위원장을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강원도의회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BC월드제약과 세아특수강 등 기업체 4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길게는 2027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원주 기업도시와 반개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 투자를 해 180여 명의 고용 창출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올해 기업 17곳과 1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기준으로 도내 고등학교 110여 곳 가운데 36%인 41곳이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시설 준비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학습과 행정공간 구축 등 시설 정비를 끝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방식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폭염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취약 분야 중점 관리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 홍지현 재난대응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일 이어지는 때이른 폭염에 야외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장시간 근로하시는 분들, 그리고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거주 공간에 사시는 취약계층의 경우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폭염 취약 분야에 속하는 분들의 중점 관리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폭염 취약 분야 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속하나요? 네, 폭염 취약 분야 중점 관리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노년층 농업 종사자 등 폭염이 심해질수록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와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 등을 말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은 크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그리고 현장 근로자, 노년층 농업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관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통해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생활지원사를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 등 돌봄 활동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로 근로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가요? 네,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 행동요령 안내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무더위 시간 동안 휴식을 유도하고 폭염이 장기화 시에는 공사 중지를 추진하는 등 폭염특보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최근 걸 보니까 이달 13일쯤에 삼척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올해의 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넘는 수치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작년보다 지금 온열 질환자가 2배 정도 많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망자도 2명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매년 여름이 되면 사실 노년층 농업 종사자들의 열사병 발병 사례와 관련한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 노년층 농업 종사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되나요? 노년층 농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자율방제 등과 협력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 방송을 통해 폭염 예방 요령을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무더위 쉼터와 또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내 폭염 저감 시설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도내에 무더위 쉼터 1,36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늘막, 쿨링포구 등의 폭염 저감 시설 1,01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가적으로 폭염 대책비를 시군에 교부하여 폭염 저감 시설 70여 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쿨링포그라는 게 이제 물을 좀 안개처럼 분사해서 더위 네네. 열기를 식혀주는 거죠? 네, 그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에 설치를 해서 열을 좀 식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열 질환 주요 증상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을 저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발견을 한다면 어떻게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온열 질환은 가벼운 열경련, 열부종부터 가장 심한 열사병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아이스팩이나 15도씨 정도의 미온수를 사용하여 몸을 식히게 하시고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또 너무 자주 섭취해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폭염 시기에는 물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또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우연히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할 경우에는 또 탈이 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온열 질환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보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도민들이 아무리 유념해도 이 더위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건강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물, 그늘, 휴식이 폭염 3대 수칙입니다. 무더위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시고 작업 중 주기적으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시고 헐렁하고 밝은색 의복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고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간 이제 검정색 이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정말 열을 흡수해서 덥겠네요. 그러면 양산의 경우도 좀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낫나요?
겉은 밝은 색이 이제 햇빛을 반사한, 예. 겉은 밝은데 안쪽은 이제 까맣게 돼 있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제 그 문자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시골이라고, 농촌 지역에도 잘 알림이 가는 거죠? 네, 문자 알림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그런 폭염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르신분들이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전달도 잘 이루어지고 대응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 홍지현 재난대응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제1회 신월랑 달빛 축제를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3일간 행구동 행구수변공원에서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게 새롭게 개최되는 축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신월랑 달빛 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네, 6월 21일 오늘이 절기상 하지인데요. 네. 낮이 가장 긴 시기로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또 낮의 길이가 긴 시기입니다. 밤이 짧은 하지지만 이 치악산을 넘어 달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행구수변공원에서 신월랑 달빛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신월랑 달빛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신상축제입니다. 원주시가 현재 야간 관광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구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신월랑 달빛축제라는 축제 이름도 행구동 지역의 고유 지명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신월랑은 달어를 써서 표기하지만 치악산 기슭에 달행이 논이 50개나 된다고 해서 신월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역 특성상 시내 지역보다 3도 이상 낮아서 시원하고 달빛도 가장 먼저 비추는 행구수변공원을 활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관광과 조은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주 댄싱 카니발을 대표로 만두축제, 한지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소규모 축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황리에 마친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라든지 지난해 가장 핫했던 반개리 은행나무 축제 등 8개의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월랑 달빛 축제는 말씀드린 소규모 축제의 하나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신상 축제입니다.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관광 상품도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원주시는 야간 관광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치악산과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고민 중에 행구동 주민 대표님들과 함께 고심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3일간 개최되는 신월랑 달빛축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축제는 오늘 밤부터 오는 23일까지 개최되는데요. 네. 달 포토존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m나 되는 둥근 달을 메어놓은 포토존인데요. 저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행구수변 공원과 어우러진 멋진 달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 개막 행사가 있는 22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지역의 예술단체와 동아리들의 무대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달빛 아래 소원 쓰기, 달 따먹는 달고나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달빛 아래 열리는 달빛 포차도 운영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관광과 조은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신월랑 달빛 축제가 끝나도 다음 주죠. 6월 29일에는 동아수목원에서 원주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하고요. 한여름에는 복숭아, 옥수수 축제도 하고 댄싱 카니발, 만두 축제 등 하반기에도 많은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서울시 면적보다도 큽니다. 구석구석 치악산 둘레길과 굽이길인 걷기길도 있고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뮤지엄산, 한국관광 백선이 2개나 있습니다. 도심지의 강원 가명, 박경리 문학공원과 원주 전통시장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방송은 택시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원주시가 관광 산업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택시기사님들도 원주 관광 홍보에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m나 되는 둥근 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녁에 하는 행사잖아요. 네. 해는 길어졌지만 오후 7시부터 하는데 달빛 포차 운영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류도 판매를 하는 건가요? 네, 주류 판매를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달빛 포차 안에서 막걸리 슬러시라고 이제 그것만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막걸리 슬러시 새롭네요. 네,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신월랑 달빛 축제는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날에 달빛으로 그 아쉬움을 달랜다는 의미에서 올해에 이어 매년 하지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말은 시원한 행구동으로 오셔서 달 아래에서 소원도 써보고 달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도 하나 남기면서 짧지만 행복한 밤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그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주말 야시장 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이영선 소상공인 정책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늘 태백 중앙로 상점과 야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12개 야시장을 개장하는데요. 올해 야시장 운영 장소를 선발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 주말 야시장 선정은 크게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로 나누어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성평가로는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운영 주체의 사업 추진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시장 특성과 환경, 상인의 자생력 등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정량평가로는 상인의 가입률이나 화재 공제 감행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6개의 시군에서 주말 야시장이 개최가 됐었죠. 그때 네.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지난해 저희 강원 도내 야시장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주말을 맞아서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 연인, 친구들과 함께, 전통 시장과 같은 색다른 공간에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기대를 못했는데요. MZ 세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많이 찾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군요. 반응이 뜨거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새롭게 개최되는 야시장 중에서 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홍천 중앙시장 야시장에서는 매주 다른 주종을 테마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홍천 중앙시장 야시장은 올해 이제 선정돼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양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주는 하이트 맥주와 협업해서 홍천 생산 맥주를 활용한 칵테일과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요. 둘째 주는 소주를
셋째 주는 막걸리를 테마로 홍총석 등 전통 음식과 함께 그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하이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태백 중앙로상점가에서 진행되는 야시장에 대해서도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중앙로상점가 그 야시장은 황부자 며느리 주말 야시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네.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함께 지역 예술인이나 동호회의 다양한 공연을 매월 선보이면서 9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달 12일에 개장하는 강릉 주문진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릉이다 보니까 그런 해산물 관련한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강릉 주문진 종합야시장은 해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나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또 수산시장 옥상 위에서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그 취식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 눈과 입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있다 왔는데 야시장은 제대로 보고 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 네. 기회에 만나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는 또 평창에서 이 야시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평창도 거기 그 전통 음식인 뭐 메밀이나 다양한 걸 가지고 그 특색 있는 음식과 함께 또 그 전통주 같이 해서 이렇게 시원한 밤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밖에도 정선, 고성, 삼척, 인제, 횡성 뭐 많은 시군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맞습니다. 또 특별히 더 소개해주고 싶은 지역 야시장 축제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이제 12개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네. 각각 다 지역마다 그 특색 있는 전통 음식과 그 다음에 그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 퓨전 음식을 함께 개발해서 그 음식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 또 주류도 다양하게 전통주나 아니면 지역의 그 수제 맥주나 아니면 그 하이볼과 같은 그런 다양한 주류를 해서 메뉴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동호회들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학에 있으면 그 대학의 동호회들 학생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그 10개 시군에 있는 모든 야시장들이 특색이 있어서 지나가시는 네. 길에 방문객들이 좀 참여하시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이제 네, 지역별로 맞습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준비되는 만큼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류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죠. 네. 맥주, 소주, 막걸리, 하이볼 등 이렇게 다양한 주종을 즐기다 보면 너무 무더운 이번 여름에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밖에 그 이벤트는 거기 또 옥상에서 하는 경우에는 네. 영화 달빛 영화를 뭐 상영하는 그런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야시장 노래방 또 노래방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오시는 경우에는 어린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무선 자동차 RC카 같은 그런 그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해 하이볼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원주 우산천변에서는 불금토 야시장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8월 말로 기간이 좀 남긴 했지만 어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끝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하이볼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산천변에서 불금토 야시장을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불금토 야시장에는 우산천변을 따라서 달빛 야간 경관 조명하고 매대별로 테마별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명소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원주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준비하고 삼양 라면존이나 버스킹 공연,
경품 추첨 등을 운영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준비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많이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이영선 소상공인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